책읽는 출판 김중미 장편동화 한지선 그림 행운이와 오복이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도 그렇지만 우리 학교 엄마들은 좀 유별난 데가 있다. 우리 학교는 학생 수가 2,000명이나 된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걸어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30년 된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500명도 안 된다. 원래 우리 아파트 단지를 만들 때는 학생들이 두 학교로 나뉘어 가기로 되어 있었단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 단지 엄마들이 아이들을 길 건너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데모를 했다. 길 건너에 있는 학교에는 임대 아파트와 빌라에 사는 아이들이 많이 다닌다는 이유였다. 지금 우리 집이 있는 시장 쪽에 사는 아이들이 우리 학교로 배정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심지어는 그 아이들도 모두 길 건너 학교로 보내려고 요구하고 있다. 나는 어른들이 아파트 크기나 브랜드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반 아이들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끼리 편을 갈라놓는다. 그래서 나는 단짝 병일이조차 새로 이사온 집에 초대하지 않는다. 건호복 걸레도 제대로 못 봐냐? 너는? 병일이와 같이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한결이는 화장실 청소 도구함 옆에 걸레를 빠는 오복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왜 그래 또? 병일이의 물음에 한결이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얘가 화장실 바닥에 닦은 대걸레를 빨면서 나한테 물을 다 튀기잖아. 걸레 빠는 곳은 화장실 구석 청소 도구함 옆에 따로 있다. 청소 당번이 아니면 일부러 다가갈 일이 없는 곳이다. 뭔가 미심쩍었다. 야 김한결, 넌 왜 굳이 그 구석에 가 있었어? 너도 화장실 당번이야? 내가 묻자 한결이가 당황해서 말을 얼버무렸다. 아니 지나가는데? 문은 이쪽인데? 네가 그 구석으로 들어간 게 아니면 물이 튀일 리가 없잖아. 한결이가 이맛살을 찌푸리더니 나를 노려보았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랬다는 거냐? 아니 딱 봐도 이상하잖아. 이상하기 뭐가 이상해. 너 요즘 툭하면 저 급식충 편 들더라. 너희들 사귀냐? 한결이 말에 욱하고 화가 치밀었다. 나도 모르게 주먹이 올라가려는데 병일이가 내 손을 잡았다. 그때 잔뜩 주눅든 오복이가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얘들아 내가 다 잘못한 거야. 한결아 미안해. 네가 옆에 있는 줄 몰랐어. 아 권오복 너 진짜 바보냐? 왜 맨날 미안하대.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나는 한결이보다 답답하게 구는 오복이가 더 비웠다. 아 아니야 진짜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그래. 멍충이 그러니까 급식충 소리를 듣지. 나는 오복이를 밀치고 화장실을 나와버렸다. 그런데 한결이가 따라와 따지듯 물었다. 조행훈 너 왜 오버하냐? 뭐가? 왜 권오복 같은 애를 감싸냐고. 옆에서 어쩔 줄 몰라 쩔쩔매던 병일이가 끼어들었다. 한결아 너 왜 그래? 행운이는 원래 약한 애들 편이잖아. 솔직히 오늘은 한결이 네가 좀 심했어. 한결이가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다. 야 이제는 병일이 너까지 착한 어린이 코스프레냐? 내가 뭐가 심했어? 아니 일부러 거기 간 거 아니면 물을 튈 리도 없고. 그래서? 그게 뭐? 솔직히 너도 권오복 싫어하잖아. 쟤 때문에 우리 반이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냐? 도대체 뭘 손해보는데? 내가 따져 묻자 한결이가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말했다.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제가 수업 시간에 딴청 부리면서 선생님이 수업을 중단하는 말이 얼마나 많냐? 이상한 소리를 내고 졸고 그때마다 수업 방해되잖아. 모든 과제 할 때 제가 낀 모듬은 완전 개망하잖아. 쟨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제가 할 일을 다른 애들이 대신해야 해. 그뿐이냐?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저렇게 찌질한 가난뱅이 때문에 우리 같은 보통 애들한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드는 거래. 봄에 수학여행 갈 때 우리 반에서 수학여행비 안 낸 애들이 3명이래. 권오복이랑 길 건너 임대 사는 애들. 걔네는 방과 후 수업비도 안 내. 원래 걔네는 우리 학교 오면 안 되는 애들이잖아. 원래 길 건너에 있는 초등학교로 갔어야 해. 우리 아빠가 내년에는 임대 애들이랑 시장 쪽 애들은 우리 학교에 아예 못 오게 한댔어. 뭔 소리야. 주소에 따라 우리 학교에도 몇 명 오게 돼 있는 거야. 그걸 너희 아빠가 어떻게 마음대로 하냐? 엄마가 동사무소 공무원인 병일이가 정색하고 받아쳤다. 그러자 한결이도 지지 않고 대받아쳤다. 그래서 우리 아빠가 교육청에 건의한댔어. 권오복 같은 애들이 여기 다니면 학교 수준 떨어진다고.
나는 병일이와 한결이의 말씨름을 잠자코 듣다가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이를 악물고 돌아섰다. 계속 듣고 있다가는 한결이를 한 대 치고 말 것 같았다. 한결이는 아빠가 학교 운영위원장이 된 뒤로 마치 자기가 위원장이 된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고 친구들을 함부로 대한다. 예전에는 그러건 말건 별로 신경 쓰지 않을 텐데 지금 동네로 이사한 뒤로 한결이의 그런 차별이 자꾸 거슬린다. 야, 조행훈, 그거 네 거 아니냐? 병일이가 갑자기 며칠 전에 잃어버린 수채화와 색연필을 내밀었다. 그거 어디서 났어? 한결이가 그러는데 권오복이 가지고 있었대. 이거 네 거 맞지? 오복이라는 말에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잠시 우물쭈물 대답했다. 내 거 맞긴 한데 내가 권오복 줬어. 내 말에 병일이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왜? 그냥 난 하나 더 있거든. 진짜로? 그럼 가짜로 줬겠냐? 병일이가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하긴 너라면 진짜로 줬을 수도 있지. 그런데 한결이가 네 색연필을 훔친 게 틀림없다면서 억지로 뺏었대. 김한결이 또 설레발을 쳤다. 오복이는 그런 한결이 앞에서 또 얼마나 주눅이 들었을까? 불특성이 나타났다. 김한결, 너 되게 웃기다. 내가 줬다면 준 거지. 그걸 왜 뺏어와? 병일이가 멋쩍어하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한결이한테 뭐라고 했는데 이미 뺏어왔다기에 받아왔어. 그거 줘. 왜? 도로 오복이 갖다 주게. 진짜로 김한결한테 질렸어. 병일이에게서 색연필을 받아 교실을 나오는데 오복이가 문 바로 옆에서 서서 손톱을 무릅뜯고 있었다. 나는 오복이 손을 잡아 끌고 휴게실로 갔다. 건오복, 너 이거 언제 가져갔어? 오복이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다. 접대 네가 미술실에 두고 가서. 원래는 집으로 가져다 주려고 그랬어. 진짜야. 오복이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왜 자꾸 오복이와 얽히는지 짜증이 났다. 나는 색연필을 오복이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거 진짜로 내가 준 거다. 다른 애들한테 절대로 딴 말 하지 마. 오복이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병일이가 축구하자는 걸 뿌리치고 교문을 나섰다. 멀찌감치 오복이가 가방을 허리춤까지 늘어뜨린 채 터덜터덜 집 쪽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다. 오복이를 따라 걸어가려다가 마침 도착한 마을버스를 탔다. 학교에서 집까지는 걸어가면 20분, 마을버스를 타면 10분이 걸린다. 마을버스가 우리가 살던 아파트 단지를 돌아 나갈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든다. 가을비가 내린 뒤로 느티나무의 초록빛이 더 바랬다. 유럽의 돌길을 흉내냈다는 보도 블록 위로 느티나무 잎이 흩어져 있다. 아침마다 행복이와 엄마 손을 잡고 걷던 느티나무의 길이 어쩐지 슬퍼 보인다. 아파트 단지를 돌아 나온 마을버스는 또 다른 아파트 단지 두 곳을 들린 뒤 재래시장으로 향한다. 재래시장을 지나 상가 건물 사이로 난 좁은 도로를 미로 찾기 하듯 돌고 돌아 이르는 마을버스의 종점이 바로 우리 동네다. 버스에서 내리자 정류장 의자에 멍하니 앉아있는 오복이와 할머니가 보였다.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할머니가 나를 흘낏 쳐다보는데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할머니의 양팔을 잡고 큰 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겉옷도 안 입고 여기 나와 계시면 안 돼요. 어서 들어가세요. 오복이도 보면 속상해해요. 오복이 할머니가 흐릿한 눈빛을 천천히 끔뻑끔뻑 하더니 물었다. 오복이? 네, 할머니 손자 오복이요. 그래, 오복이는 내 손자지. 네, 그러니까 할머니 이러고 나와 계신 거 보면 오복이가 속상해해요. 그렇지, 우리 오복이가 효손이지. 그런데 너는 누구냐? 저 행운이잖아요. 오복이 친구. 저기 5층에 살아요. 오복이 할머니는 우리 집 쪽을 한참 올려다보더니 눈빛이 잠시 반짝였다. 그러고는 다시 나를 올려다보았다. 아, 행운이? 네, 저 기억나시죠? 저랑 같이 집에 가세요.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고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러자 할머니가 손을 슬며시 빼며 말했다. 아니야, 내가 슈퍼 간다는 걸 깜빡하고 여기서 넋을 놓고 있었네. 요새는 자주 깜빡깜빡해서 큰일이다.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 보여주며 어색하게 웃었다. 그럼 저랑 같이 가세요.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다. 나 혼자 가도 돼. 아니에요. 저도 슈퍼에서 살 게 있어요. 할머니가 얼마 전 바로 코앞에 있는 슈퍼를 두고 엉뚱한 곳으로 가 길을 잃은 적이 있는 터라 영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나는 할머니를 따라 슈퍼에 들어간 김에 컵라면과 구운 달걀을 샀다. 계산대에 올려놓은 컵라면과 구운 달걀을 본 할머니가 혀를 찼다. 한창 때 애가 이런 걸 먹으면 안 되지.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 아니에요. 내가 너희 아빠만 생각하면 고마워서 그래. 날마다 밥을 해줘도 모자라지. 이럴 때는 너무 멀쩡해서 할머니가 치매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할머니를 오복이네 집까지 모셔다 드렸다. 현관문을 여니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복이한테서 늘 나는 냄새다. 오복이네 집은 1층이라 햇볕이 잘 들지 않고 통풍이 잘 안 된다.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빌라답게 창틀 사이로 비가 새어 들어와 벽이 얼룩덜룩하고 화장실에는 더운 물도 나오지 않는다. 나는 할머니가 주방 쪽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문을 닫았다. 우리 집으로 올라와 창문을 여는데 그제서야 오복이가 집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다. 우리 집에서 내려다보는 오복이네가 있는 길 아래 빌라들이 빛바랜 레고 블록처럼 보인다. 그 블록 안으로 들어가는 오복이는 움직이는 레고 인형 같다. 5학년인데도 오복이의 키는 2학년 애들과 비슷하다. 1학년 때는 그렇게 작지 않았는데 그때 이후로 거의 자라지 않은 것 같다. 오복이는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젊다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다. 갑자기 앞자리에서 비명이 들리더니 아이들이 우르르 일어났다. 자리에 앉은 아이는 오복이 혼자였는데 의자 밑으로 오줌이 뚝뚝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당황한 선생님이 뛰어가 오복이를 일으켜 세웠다. 오복이는 울면서도 오줌을 멈추지 못했다. 선생님이 오복이를 데리고 화장실로 갔고 뒤이어 경비 아저씨가 와서 오복이의 자리를 치웠다. 한참 뒤 오복이는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오신 할머니 손에 이끌려 교실 밖으로 나갔다. 그날부터 오복이의 눈은 늘 바닥으로 향했고 아이들은 오복이가 곁에 오는 걸 피했다. 담임선생님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라고 오복이를 감싸주었지만 아이들 사이에서는 오복이는 이미 오줌 싸개에 냄새나는 아이가 되어 있었다. 2학기 가을 소풍 때였다. 관광버스를 타고 놀이공원으로 소풍을 가는데 아이들이 다 오복이 옆에 앉지 않으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내가 오복이 옆에 앉았다. 관광버스 맨 앞에 앉아 잔뜩 얼어있는 오복이가 너무 괴로워 보였다. 소풍을 다녀온 뒤 선생님은 내게 착한 어린이상을 주었다. 나는 그 상이 좀 부끄러웠고 아이들은 그 상을 부러워했다. 그러나 누구도 오복이의 짝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 오복이와는 3학년 때 다시 같은 반이 되었다. 1년 만에 만난 오복이의 어깨는 1학년 때보다 더 움츠러들어 있었고 말까지 더듬었다. 선생님이 키순대로 짝을 정해주었는데 오복이 옆에 앉게 된 여자아이가 싫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오복이는 그 옆에서 울음을 참느라 눈을 깜빡거리며 손톱을 물어뜯었다. 나는 손을 번쩍 들고 말했다. 제가 권오복하고 짝하겠습니다. 그 뒤로 오복이는 내가 어디를 가든 졸졸 쫓아다녔다. 심지어는 화장실 갈 때도 따라왔다. 나는 그런 오복이가 부담스러웠고 귀찮았지만 마다하지는 않았다. 덕분에 나도 오복이와 함께 따돌림을 당했다. 한결이 엄마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노발대발했다. 담임선생님한테 전화해 당장 짝을 바꿔달라고 언성을 높였다. 엄마는 여름방학 내내 2학기 때는 오복이와 다니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2학기에도 나는 오복이와 짝이 되었다. 엄마는 당장 학교에 쫓아가겠다고 했지만 아빠가 막아주었다. 나는 우리 행운이가 자랑스러워. 행운아, 오복이랑 계속 친하게 지내라. 나는 아빠의 응원이 기분 좋았다. 3학년 종업식 날은 모범 어린이상을 받았다. 나는 그 상이 정말 부끄러웠다. 다른 아이들은 그 상을 가지고 나를 놀렸다. 4학년 때는 오복이와 다른 반이 되었다. 그래서 좋았다. 그런 내가 좀 부끄럽긴 했다. 4학년 동안 나는 말이 통하고 마음이 잘 맞는 병일이, 한결이와 삼총사로 지냈다. 가끔 복도나 운동장에서 오복이를 만나도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 그래도 불편하지 않았다. 오복이는 고개를 들고 다니는 법이 없어서 눈이 마주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5학년 때 오복이와 다시 한 반이 되었다. 이번에는 한결이와 병일이도 다 같이 한 반이 되었다. 5학년이 되어 만난 오복이한테서는 냄새가 났다. 3학년 때까지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는데
냄새가 난다고 놀림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는 곁에 가기 싫을 정도로 냄새가 났다. 수업 시간에는 거의 엎드려 자거나 딴청을 했다. 오복이는 옆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혼잣말을 하고 혼자 놀았다. 나는 그런 오복이가 당황스러웠다. 한결이는 오복이를 급식 중 투명인간 따위로 부르며 괴롭혔다. 나는 오복이가 괴롭힘을 당하는 걸 알고도 모른 척을 했다. 오복이는 그런 내가 딱히 섭섭하지도 않은 모양이었다. 사실 1학기 때는 나도 오복이를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우리 집에서도 날마다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아빠와 내가 이사를 오던 날도 13층 도시형 생활주택은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다. 엘리베이터 안의 포장재도 그대로 붙어 있었고 싱크대도 제대로 조립되어 있지 않았다. 행운아, 아빠가 적은 돈으로 급히 집을 구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다 허가가 난 곳이고 집도 잘 지은 편이야. 괜찮아. 건물 앞에 트럭을 세우고 심란한 마음으로 이삿짐을 내리는데 야구 모자를 푹 눌러 쓴 아이가 다가와 기웃거렸다. 가만히 보니 오복이었다. 오복이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다. 조행훈, 네가 왜 일로 이사를 와? 나는 뭐 일로 이사 오면 안 되냐? 권오복 너희 집도 여기야? 오복이가 나를 고개 짖더니 길 아래 빌라 1층으로 가리켰다. 그러면서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다. 너희 망했어? 그런데 그 물음에 갑자기 웃음이 터졌다. 나는 한참을 웃다가 대답했다. 응, 우리 아빠 망했어.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따로 살게 돼서 난 아빠 따라왔어. 내 말에 오복이가 무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반응이 마음에 들었다. 오복이와 특별히 약속한 건 아니었는데 우리는 서로 같은 동네에 산다는 걸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하긴 오복이도 그런 얘기를 할 친구가 없었고 내 주위에도 오복이에 대해 궁금해하는 친구가 없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계금 종합사회복지관의 계금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